자, 사소하지만 내 이미지를 엄청 깎아먹는 행동들 5가지 준비했는데요. 근데 얼마 전에 한 독서 모임을 마치고 나서 있던 술자리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진실게임 했는데 다른 분들이 하나같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자꾸 다른 곳을 보면서 다른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첫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제 딴에는 누가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좀 부담스러울까봐 일부러 눈을 안 맞춘 건데, 그런 행동이 역설적으로 비호감적인 행동이었다니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은 걸 배우는 자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대드님이 생각하시는 이렇게 사소하지만 내 이미지를 갉아먹는 행동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알려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요, 이렇게 아무리 술자리고 진실게임이라고 해도요, 사람들이 나에 대한 지적을 하게 되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내가 뭐 어쨌다고 지적이야,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많은 걸 배우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와, 이분은 정말 트이신 분이구나, 어떤 조언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소하지만 내 이미지를 엄청 갉아먹는 행동들 5가지를 골라봤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비호감으로 판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3초라고 합니다. 심리학의 연구에 따르면요, 이 3초 만에 박혀버린 부정적인 첫 인상을 한 1% 지우고 되돌리는 데는 자그마치 40시간의 대면 소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초두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력했던 정보가 꽉 바뀌어서 웬만하면 절대 안 바뀐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괜찮고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어도요, 첫 만남 3초 만에 나도 모르게 했던 이 사소한 행동 하나 때문에 그 상대방의 뇌는 이미 이 사람은 좀 별론데, 이 사람 별로 고용하고 싶지 않은데, 만약에 소개팅이라면 이 사람 오늘이 마지막 만남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억울하잖아요. 나의 진가를 보여주기도 전에 이미 엄청 나를 깎아먹고 시작하는 건데. 따라서 오늘의 영상, 내 인생의 낭비와 억울한 손해를 막고 싶다면 딱 10분만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요, 딱 20초만 마이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자, 마우노라는 마이크 회사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에게 PD200W라는 고성능 마이크를 선물해줬는데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수십만 원의 고가 마이크보다 훨씬 저렴한 10만 원대 가격이지만, 근데 제가 써보니까요, 수십만 원대의 마이크보다 음질은 절대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게다가 더 좋은 건 번거롭게 연결할 필요가 없이요, 이렇게 무선으로도 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이 엄청난 메리트라는 느낌이 듭니다. 유튜브를 막 시작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사소하지만 내 이미지를 엄청 깎아먹는 행동들 5가지 준비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아무 이유 없이 피식 웃는 행동을 꼽았는데요. 감독님들 살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 만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호탕하게 웃는 것도 아니고 그냥 코웃음을 치는 듯한 행동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스터디 모임에서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조를 이루어서 각자 돌아가면서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께서 색다른 시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책의 메시지는 이러이러한 내용이지만 제 생각에는 작가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이렇게 웃는 거야. 뭐지 하면서 다들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 말씀하시는 분께서 왜 웃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죄송해요, 해석하시는 게 굉장히 신선해서 이렇게 웃고 있는데, 속으로 뭐야 이 사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나중에 와인 마시면서도 이야기 나눠보니까 성격이 나쁘시거나 이상한 분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냥 웃을 때 습관이신 것 같은데 악의는 없어 보이는 거 있죠. 자,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도 이렇게 비웃듯이 이렇게 웃으니까 되게 뭐지 싶잖아요. 좀 이런 행동이 비호감으로 느껴지는 이유는요, 호탕하게 웃는 것은 감정을 공유하는 공감이지만 이렇게 혼자 하고 웃는 건 네가 하는 말은 좀 가증스럽다, 너 애쓴다라는 조롱을 압축해 놓는 듯한 무언의 비언어적인 표현이라는 느낌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웃었든 간에 되게 오해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런 버릇이나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고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하는 단순한 습관이면 괜찮은데, 뭔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동의가 안 되거나 공감이 안 가는 말을 한다면 뭔가 정당하게 반론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럴 능력이나 용기가 없을 때 선택하는 비겁한 방어 기제가 바로 이런 피식 웃기입니다. 제가 홈플러스 점주할 때 딱 이런 본사 직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평소에 그냥 스몰 토킹 하면은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사람인데, 서로 어떤 영업 방침에 대해서 대화할 때 제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니요, 이게 아니라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고 그냥 웃어버려. 진짜 그럴 때마다 되게 기분 안 좋더라고요. 그 본사 직원이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저에게 있어서 엄청난 비호감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본사 직원들 중에서도 보기 드물게 예의도 바르고 성격도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첫인상이 그렇게 비호감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잘해도 별로 그렇게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초두 효과가 엄청나게 안 바뀌는. 자, 두 번째는 사람을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는 행동입니다. 저 예전에 드라마 미생에서 보면요, 장그래가 사무실에 혼자 있는데 어떤 직장 상사가 와서 두리번거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장그래가 그 상사를 이렇게 곁눈질로 힐끔 쳐다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사가 장그래에게 한마디 합니다. 사람 그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 굉장히 좋지 않은 버릇이야, 고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자, 왜 직장 대선배인 그 사람은 장그래의 이 사소한 눈빛을 가장 먼저 지적했을까요? 단순하게 보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자, 심리학적으로 곁눈질은 상대방에게 가장 빠르게 불신과 그 불쾌감을 느낌을 주는 치명적인 행동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를 처음 만난다고 생각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곁눈질로 보니까 뭔가 모르게 불쾌하고 음침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원신들이 야생에서 생존할 때 그러니까 나를 해칠지도 모르는 포식자나 적을 감시하기 위해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곁눈질했다고 해요. 따라서 인간의 DNA에는 정면이 아닌 곁눈질로 훔쳐보는 시선, 이런 눈빛은 나를 경계하거나 공격하려는 신호로 각인돼서 진화했다고 해요. 그 사회심리학에서 당당한 시선 교환 있잖아요. 아이 컨택. 이 아이 컨택은 서로를 대등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거든요. 반면에 고개는 돌리지 않은 채 눈동자만 이렇게 힐끔거리는 건 그 상대방을 관찰 대상이나 품평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무례한 태도예요. 흔히 길거리에서 싸움 날 때도 뭘 쳐다보냐고 싸움 나잖아요. 자, 이런 게 다 아이 컨택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힐끔힐끔 봐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요, 이 편도체가 불안과 공포를 담당하는 부위인데 거기에서 비상벨이 울리면서 저 사람 왜 당당하게 안 보고 훔쳐보지? 나한테 무슨 꿍꿍이가 있나? 하면서 본능적인 경계심과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 제가 군대 있을 때 거의 말년 때 이야기인데요. 이등병이 들어왔는데 저는 신병이 들어오면요, 조금 있으면 저녁이기 때문에 신병이 들어오면 되게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불러서 PS 가서 맛있는 거 사주거나 해서 긴장도 풀게 하고 재밌게 해주는 편인데 근데 그 새로운 신병은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사람을 곁눈질로 보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 군대 드라마에서 그 누구죠? 그 성윤모, 딱 그 성윤모 같은 눈빛, 이렇게 곁눈질로 음침하게 쳐다보는 게 있어서 좀 싸한 느낌이 들어서 별로 잘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병이랑은 별로 딱히 말도 안 섞고 그냥 제대했는데, 제가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후임들에게 연락 왔는데 그 친구가 그 내무반을 완전히 폭파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가짜로 소원 수리하고 모함해서 고참들 영창 보내고, 아무튼 그 쎄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곁눈질로 보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그냥 습관인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심한 성격의 분들이 사람의 눈을 잘 못 마주쳐서 이렇게 힐끔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혹시나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면요, 꼭 고치세요.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한 동생도 정말 착한 친구인데 이렇게 곁눈질로 보는 습관이 있어서 제가 웬만하면은 누구 보고 뭐 고치라 이런 말 안 하는데, 근데 그 동생한테는 고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미지를 엄청 깎아먹으니까. 자, 세 번째는 이렇게 한숨 쉬는 행동인데요. 본인은 답답해서 혹은 무의식 중에서 하는 행동이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는 생각보다 심리적인 데미지를 주는 되게 안 좋은 행동입니다. 아니, 내가 힘들어서 한숨 좀 쉬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따질 수도 있는데, 이건 정서적인 공해예요. 심리학에는 감정 전염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타인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흡수한대요. 극장에서 가끔 이런 일 있잖아요. 딱히 그렇게 막 재밌는 장면은 아닌데 주변 분들이 다 웃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허허허 같이 웃는 경우, 이것도 웃음이라는 감정이 전염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누가 한숨을 크게 쉬면요, 이게 타인들에게도 영향 가서 그러니까 주변 분들은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 맞듯이 그 사람의 안 좋은 감정이 강제로 주입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지인분의 부탁으로 자기 이모님께서 보험하시는데 한번 만나주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제가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직접 저한테 오신다니까 전 그래서 그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그 지인을 봐서라도 보험 한두 개 정도는 들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른께서 저한테 잘해주시니까 저도 이렇게 예예 하면서 잘 듣고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보험을 설명하실 때 제가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험을 가입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 상황에서 그럼 이런 것도 커버가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럼 그냥 설명해주면 되잖아. 뭐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근데 그분께서 진짜 안 좋은 버릇이 있었는데 바로 한숨을 쉬는 거였어요. 제가 뭘 물어보면은 하면서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커버가 되나 안 되나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누구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통화하시는데 또 그 와중에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도 계속 한숨을 쉬어. 아니 지금 고객님하고 같이 있는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짜증나게 또 뭘 물어보면은 그게요, 제가 설명할게요.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전 보험이고 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서고 싶은 심정이 있죠. 결국에는 제가 생각해보고 나중에 또 연락하고 뵙죠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하면서 그냥 가시는 거야. 이 사람의 한숨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주변의 공기를 가라앉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상대방을 뭔가 눈치 보게 만드는 압박감도 생겨요. 저는 이분께서 워낙 연장자시고 지인의 이모님이시니까 당연히 예의 있게 했죠. 근데 이렇게 말끝마다 계속 한숨을 쉬시니까 막 부담감이 팍팍 생기는 그 불편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끊임없이 불편하고 긴장하게 만들고 그런 이기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당하는 분들은 피로감과 불쾌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감독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답답하거나 뭔가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생겨도요,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한숨 푹푹 쉬는 행동 진짜 하지 마세요. 이게 비호감도 비호감인데 더 심각한 건요, 이렇게 비즈니스적인 만남에서 이런 행동한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사람, 뭔가 위기에 취약하고 징징대는 분이라는 느낌을 3초가 아니라 1초만 해주게 돼요. 자, 앞으로 한숨이 나오려고 할 때는요, 혼자 있을 때 하시거나 입으로 소리 없이
조용히 내쉬는 심호흡을 연습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네 번째는 대화할 때 자꾸 다른 곳을 보는 행동인데요. 자, 이건 아까 사연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똑같아요. 사연자분께서 상대방이 부담스러울까봐 일부러 시선을 안 마주치고 다른 곳을 보면서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물론 당사자의 입장도 일리가 있죠. 좀 쑥스러워서 그래요, 부끄러워서 그래요, 민망해서 그래요, 상대방이 부담스러울까봐요 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문제는 상대방의 무의식은 이걸 아주 다르게 해석합니다. 물론 이야기를 하는 내내 빤히 이렇게 눈 쳐다보는 건 실례긴 해요. 근데 하지만 그러하다고 해서 계속 다른 곳을 보는 건 더 실례입니다. 이렇게 시선이 그 사람의 얼굴에 머무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자꾸 상대방의 뒤편을 보거나 바닥을 보면서 영혼 없이 끄덕끄덕만 한다면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너랑 대화하는 것보다 저기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는 게 더 재밌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 상대방은 내가 거부당하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받는 느낌이겠죠. 이게 억울하잖아요.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해준 이야기가 기억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회사 면접관으로도 참여 많이 하셨는데, 면접에 들어오자마자 3초 정도 되는 짧은 찰나에 저 친구의 이야기는 뭐 들을 필요가 없겠다 라면서 아예 관심이 꺼지는 경우가 있대요. 이건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면접관 분들도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인데, 바로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는 면접자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면접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탈락의 위기를 맞는 건데, 이렇게 시선이 마주치지 않고 계속 다른 곳을 보고 있으면 뇌는 무의식적으로 나한테 뭔가 감추는 비밀이 있나? 뭐 자신이 없나?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나?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 자, 특히나 신뢰감이 생명인 비즈니스나 첫 만남에서, 더군다나 면접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 눈을 안 마주친다, 시선을 피하는 습관이 있다. 이건 너무 치명적인 단점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랑 이야기를 하든요, 당당하게 눈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시선만 묵직하게 고정해도요, 3초 만에 내 말을 경청해주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렌즈 보고 하는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딴 데 보면서 이야기하면은 뭐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요, 누구랑 이야기를 할 때 자꾸 딴 데 보고 있고 눈을 안 마주치면요, 두 번 다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본인에게 있어서 비호감일 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 자, 다섯 번째는 너무너무 뻔하고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도 너무 많이 한 이야기라서 좀 식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넣었는데요, 바로 상대방을 인지했을 때 인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초면도 아니고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화 몇 번 나눠서 얼굴을 뻔히 아는 사이인데도 이렇게 눈이 마주쳤을 때 모른 척 쓱 지나가거나, 혹은 인사하더라도 영혼 없이 고개만 까딱하고 마는 행동. 내가 이 사람하고 싸운 것도 아닌데 사람을 묘하게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도 딱히 저를 싫어하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인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인사를 안 하거나 하더라도 대충 건성하시는 분들이 그냥 습관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자주 가는 공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이 친구의 아빠도 계시는데 이렇게 대부분 웃으면서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아버님이 한 분 계신데, 아이의 친구 아버지라서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볼 때마다 한 5분 정도 가볍게 스몰 토킹을 해요. 근데 그 정도 스몰 토킹을 하고 안 멘트는 사이면 대부분 다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또 만나잖아요. 공원에서 만나든 다른 장소에서 지나가다가 보든 제가 반갑게 인사하면요, 그냥 쓱 지나가든가 이렇게 고개만 까딱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뭐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했는데, 막상 이야기해보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웃으면서 잘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공원에서 만나면 분명히 나를 본 것 같은데 절대로 먼저 인사를 안 해요. 분명히 서로가 있다는 걸 인지했고 내가 인사한 것도 봤는데 절대 먼저 인사 안 해. 그래서 전 이분이 나쁜 분도 아니고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이 싫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안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얼굴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안 하거나 대충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친다는 건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난 너랑 아는 척하기 귀찮다, 우리는 인사할 만큼의 뭐 중요한 관계가 아니야, 뭐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 그래 뭐 좋아요, 나한테 인사를 안 하는 것도 좋고 스몰 토킹을 안 하는 것도 좋은데, 근데 그러면 나한테 말 걸지 말든가. 그분이 하도 인사를 하니까 나도 굳이 하고 인사를 안 하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쓱 와서 아이고 요즘 날씨가 너무 덥네 웃으면서 또 말 걸어. 그러면 또 저도 웃으면서 대화하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 뭐 하자는 거지?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딱히 뭐 기싸움한다든가 뭐 계산적인 행동에서 인사 안 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다른 분들에게 있어서 오해를 사게 하고 비호감적인 요소가 생기는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인사를 안 하는 행동은 또 어떤 부작용이냐면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라고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예의가 없어 라면서 인생에서 정말 쓰잘데기 없는 나에게 도움 1도 안 되는 그런 오해를 받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차라리 아예 못 본 척 지나갔으면 못 받겠거니 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죠. 근데 눈이 마주쳤는데 영혼 없이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눈길을 거두는 건 정말 최악의 인사인 거죠. 학교부터 해서 직장도 그렇고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설픈 낯가림이나 귀찮음 때문에 그 일조 아끼려다가 인생 비호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해까지 입히지 마세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든 직급이 낮든 어떤 분이든 간에 먼저 건네는 밝은 인사가 내 격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첫인상 3초 만에 비호감 낙인 찍히는 사소한 행동 5가지. 첫 번째는 아무 이유 없이 피식 웃는 행동. 자, 두 번째는 사람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행동. 세 번째는
하면서 한숨 쉬는 행동. 네 번째는 자꾸 대화할 때 다른 곳으로 보는 행동. 다섯 번째는 눈 마주쳤을 때 인사를 안 하거나 대충 하는 행동. 사람들에게 호감이 있고 격이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는 건 뭐 대단한 스펙이나 뭐 외모나 말솜씨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저 내 몸에 배어있는 하등 쓸모없는 비호감으로 찍히는 3초짜리 나쁜 습관들만 버려도 인간관계 반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인생에서 손해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